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예, 상호간의 격려 박수. 예. 자, 우리가 오전에 공시법 하셨네요. 오전에 9시 반부터 2시 반, 아니, 1시 반까지 공시법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예, 하늘도 감동하사, 예, 자격증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오전에 고생 많으셨고, 예, 오후에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열심히 하시고, 아마 시간은 6시 반 정도? 6시 반 정도, 빠르면 6시. 너무 힘드시면, 분위기 보고 너무 힘들면 6시 정도에 끝내고, 뒤에 혹시 못하는 부분 있으면 유튜브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나머지 뒷부분 잠깐 보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6시에서 6시 반 정도, 아마 6시 반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죠? 예.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인데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법이 세 파트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있고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쪽만 정의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26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법에서 5개에서 7개 정도, 실무 쪽에서 5개에서 7개 정도. 신고법하고 실무 쪽은 또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6개에서 30개 정도 절대적 문제들이 출제되는 이 공인중개사법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일단은 큰 틀에서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개략적으로 그림 하나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 맨 앞부분에 총칙 부분이 있습니다. 총칙. 총칙에는 3가지 내용인데요.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이 나오고 제2조가 용어의 정의, 그다음 제3조가 중개 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토지라든지 건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는 말은 용어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인데, 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직업적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복비를 받고 계속 반복 업으로 하려면, 중개업이 되려면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나요 했더니 부동산 전문가만 할 수가 있대요. 그 부동산 전문가를 제2조 용어에 정해서 무엇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를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해요.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면 이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관한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뢰를 받습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중개 의뢰 계약.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개 계약 체결해서 보수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등록을요, 시군구청에서 아무나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잘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공인이어야 됩니다. 국가공인. 그래서 등록을 하려면 등록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셔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실무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무 교육.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 받으시고 중개사무소, 건물도 얻으셔야 됩니다. 사무소가 없이 노점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무소 건물도 얻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결격 사유자. 너는 안 된다 하는 그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에 요건을 가져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등록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의뢰받고 복비받고 지급처를 할 수 있는데 중개에 필요한 또 설비를 갖춰요. 설비 인적 설비로서 고용인 직원을 둘 수 있는 거지요. 직원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직원 종류가 두 종류인데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 보조원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공이가 누굽니까? 보조원이 누굽니까? 용어 정의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원은 개공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중개 업무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중개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어떤 업무만 보조합니까? 단순한 업무. 중개와 관련되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 보조원. 자, 물적 설비로서요, 사무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요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도장 찍을 때 막 도장을 팍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도장을 미리 등록관청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장만 사용을 하는데 우리 보조님은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중개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계약서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님은 인장 등록 안 하는데 소공하고 이 개공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무소 관련해서는 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한 사무소를 또 이전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전했을 때 또 등록관청 가서 신고를 합니다. 자, 개공 중에요. 법인 개공이 있어요. 법인 개공은 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고요. 지점을 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이전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개공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무소 공간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쓰는 사무소를 뭐라고 합니다? 공동사무소. 어떻게 설치하고 이전하느냐?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쭉 하시다가 쉬고 싶어요. 휴업 신고하고 쉬시면 되고 문 닫고 싶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시고 문 닫으시면 되는 겁니다. 휴업한 후에 다시 일하겠습니다. 재개 신고. 휴업기간 신고한 것을 바꾸고 싶어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인적 설비로서 사장님 이야기, 직원 이야기, 물적 설비로서 사무소 이야기, 인장 이야기, 사무소 설치 이전 휴업을 어떻게 하느냐 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인적 물적 설비에 갖추면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중개업을 할 때에 어떠한 의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중개업을 하느냐 해서 이제 의무 규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윤리사항의 의무가 나옵니다. 기본 윤리. 법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윤리 측면에서의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시고 의뢰인의 비밀도 지켜줍니다. 비밀 준수 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를 받을 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하시고 다른 사무소에도 의뢰인이 의뢰를 한대요. 다른 데도 다 의뢰를 한대요. 이 중개계약을 무슨 중개계약으로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 다른 사무소에는 의뢰하지 않는데요.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개공이가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중개해주기로 약속한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하고 어떤 물건이냐? 확인도 하고 조사 확인한 바를 요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무엇을 한다?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물건 보여주고 설명했더니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작성합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거래가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세 통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고요. 하나를 보존도 하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개별 보관할 때 개공이가 5년간은 개별 보관하시고 공인전자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더라. 자, 물건을 설명했다는 증거 하나 남겨야 됩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제대로 설명했어요 하는 증거 자료를 남기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인 설명서, 요 서식이 법에 4가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4가지 종류 중에서 물건이 어떤 거냐 그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종류의 설명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택이다 그러면 1번 양식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작성을 합니다. 세 통을 써서 매매일 때 매도, 매수, 임대차 할 때는 임대, 임차, 쌍방교부하지요. 그죠? 작성해서 교부를 하고 하나를 또 보관을 우리 개공이가 해야 되는데 개별 보관할 때는 몇 년 보관합니다. 3년 보관. 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더라. 자,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거래가 될 때까지 어떻게 중개 업무 수행하느냐 이러한 기본 내용이 나오고요. 거래가 된 후에도 매매 대금,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주지 말고 안전하게 어딘가에다가 예치하자. 등기가 매매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다 돈을 맡겨놓자.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33조에서 하지마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마. 33조 1항에서는 이 개공 등이 사무소에서 하지 마세요. 10가지가 나옵니다. 거금, 매친, 정직, 쌍투, 식야 10가지가 나오고 33조 2항에서는 마을 주민들도 의뢰하는 의뢰인들도 하지 마세요 하는 금지가 나오죠. 5개가 나와요. 특, 빵빵 이런 식으로 하지마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개공 등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버려 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합니다. 중개 사고 난 거예요.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죠. 중개 사고 나면 도망갑니까? 돈 물어줘야 됩니까? 돈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물어줄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미리 무엇을 설정한다? 업무 보증을 설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험 들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보험 들어라. 중개보험 드는데 개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보험 든다? 4억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중개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것이 8가지 업무입니다. 숫자가 7로 나왔는데 여기 0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8가지의 주요한 의무가 있고, 자, 중개업의 권리가 하나 나오는데, 중개업의 권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요. 자, 보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보수 받아야 되죠? 네, 보수를 받아야 돼요. 오케이. 자, 보수를 받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 좋은데, 용어의 정의에서 어떠한 보수를 받아라? 일정한 보수를 받으래요. 일정한. 그래서 법에 딱 정해진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이 한도가 철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계속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개 보수는 한도가 있어요. 대표 요율이 0.9%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권리가 있고 이 보수 복비하고 별도로 받는 것이 또 실비가 미리 약정돼 있다면 실제 비용도 대장 띄고 등기부 띄고 하는 거요. 요 비용도 예치에 관해서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비용도 합의된 것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개별적인 개공에 권리와 의무가 끝이 나면 이제 개공끼리 상호 협력으로 갑니다. 협력 단계에서는 2가지인데요. 하나가 거래 정보망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개공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 중개하는 게 있고 또 개공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개공들의 단체를 뭐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망하고 협회는 개공끼리 상호 협력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협력이 끝나면 보충하는 보칙들이 나옵니다. 보칙. 거기에서 포상금 제도, 또 행정수수료 제도. 그 다음에 보칙이 끝나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 벌칙이 나와요. 벌칙. 자, 벌칙 여기다 할까요? 자, 바로 뒤에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벌칙이란 말이에요. 보칙 바로 뒤에 벌칙이 나오면서 벌칙이 맨 마지막 끝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맨 앞에 무엇으로 출발을 합니다? 총칙으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각칙 규정들이 쭉 나오고 이 각칙을 보충하는 보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칙, 보칙 이런 것들을 뭔가를
위반을 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벌칙으로서 처벌된다. 네, 처벌이 됩니다. 행정처분으로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거래 정보, 사업자는 사업자 지정 취소. 그래서 취소, 정지, 처분이 있고요. 취소되거나 정지받을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100 이하 과태료. 또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죠. 형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개념요, 기본 체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순서 그대로 교재가 정리가 돼 있고, 우리 기본서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요 순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맨 앞부분에 이 총칙 부분인데요. 제1조 제정의 목적, 법 제정의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요 총칙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진도부터 쭉 들어가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꼭 해주세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시고 시험에 안 나오는 하지도 말아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빼야 됩니까? 뺄 거 없어요. 여기는 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맨 위에 첫째 줄에요. 어떻게 합니까? 맨 위에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반드시 대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주 핵심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우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 들으시고요. 내일 되면 또 까먹는 게 있고요. 모레 되면 또 까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중개법만 하란 말이냐? 그렇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개법만. 그렇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26개, 30개 거의 대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법하고 중개실무 파트인데 6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 개념만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되는 요 내용만 딱 잡아주시고 반복하시고 그러시면 시험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진도 들어가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요. 이 교재 프린트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따로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드린 거예요. 이미 드린 거. 그래서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맨 위에 첫 번째 장에 법 제정의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죠. 목적. 이 법은 공인자 업무 대상을 정하여 무엇을 높입니다. 포인트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전문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문가로서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느냐?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인다는 거.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여 결국은 국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 100%에 반드시 물론 나오는 내용들인데도 무조건 더 많이 반복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잘 아시겠지만 100%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반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개, 제3조 규정한 중개대상물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 간의 매매거래, 교환거래, 임대차 거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행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 그래서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여기는 복비를 받고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인가 알선만 되면 중개가 된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개를 어떻게 한대요? 업으로 한대요. 직업으로 한대요. 업으로 한다 하게 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복비를 받고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은 꼭 구별을 하시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우연히 중개까지만 했다면 그때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상태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죠? 중개를 어떻게 하면요? 업으로 하면 의뢰받고 뽑히받고 직업적으로 무등록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처벌돼요. 나이스.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3번의 공인중개사.
시험 보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누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무엇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만을 말한다. O, X. X가 돼요. 자격증 있다 없다 이 말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격증 유무 관계없이 무엇이 되면 된다? 등록이 되면 돼요. 등록. 그래서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 등록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부칙계공, 복덕방 할아버지도 지금 현재 계공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공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공의 중개 업무를 보좌합니다. 가로 안에 보시면 법인 계공의 임원 사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이 된다, 제외가 된다, 포함,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상무 전무도 어디에 포함된다? 소공에 포함이 돼요. 포함되니까 중개업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보조도 되는 거고, 중개업무 보조도.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상무, 자격증이 없는 전무입니다 하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밑에 6번을 떨어져요. 뭐가 돼요? 중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이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계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OX? X예요. 보조는 중개 업무 보조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보조한다? 단순한 업무. 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공인은 중개 업무 보조할 때 보조님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더라.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행의 성격요, 성격. 성격은 보조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인트가 뭐다? 사실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라 중개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상행이 들어가고요.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자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포인트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보시면 중개의 이제 종류가 나와요. 중개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하고 관계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개는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 상사 중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 중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에 들어가고요. 오케이. 자, 의뢰를요. 한쪽만 의뢰 받아도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매매 같으면 매도 의뢰받고 매수 의뢰받고 양쪽 다 의뢰받아서 혼자 단독 중개를 할 텐데 매도 의뢰만 받았다 해도 매수 의뢰만 받은 다른 계공이하고 공동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한 것도 중개 맞나요?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방 의뢰받아서 하는 일방 중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민사 중개에 해당이 되고 한쪽만 의뢰받은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밑에 칸에요.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일단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돼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여야 되고 그래서 동산에 관한 권리는 일단은 부동산 중개 대상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동산 질권 시험 잘 나옵니다. 동산 질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아닌 것이 있어요. 권리금 같은 경우. 권리금은 상가 건물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금전적 가치. 그래서 권리금 같은 경우도 부동산 중개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거래가 될 때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거래가 가능한 권리더라. 어떤 게 있어요?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환매권의 이전.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예요? 이전. 환매권의 행사가 아니라 환매권을 거래를 통해서 이전할 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을 거래 통해서 이전할 때는 그 이전되는 거래는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제 시험에 또 주로 나옵니다. 금전소득자산의 부수에서 돈 빌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하니까 아파트를 저당을 설정해 주래요. 담보 설정을 해 주래. 그래서 저당권은 혼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득자의 부수에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부종성에 따라서. 자, 그래서 부동산 저당권도 중개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유치권도요. 부동산 유치권이 뭐가 될 때 이전 될 때는 그 거래행위 자체는 중개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안 돼요. 법률의 규정인데 유치권이 무엇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이 될 때는 그 이전되는 거래는 중개대상이 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지만 법정지상권 성립된 그 지상권이 뭐가 될 때 이전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될 때는 중개대상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요. 동산질권 X, 점유권 X, 유치권의 성립 X, 법정지상권의 성립 X, 법률의 규정은 다 빼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성립되는 건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거래가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조상이 주무시는 밑에 토지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자식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호로 자식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 분묘 밑에 깔린 기지권을 이걸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부모님이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일신 전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래를 중개할 수는 없어요. 자, 상속 법률의 규정이니까 X. 오케이.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성립이 끝난 것들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중개 배당 여부. 자, 중개업은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지급적으로 하는 것인데 의뢰는 한쪽만 의뢰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양쪽도 의뢰받을 수도 있고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 중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면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업으로 한다라는 말은 계속적 반복적인데 우연히 꼴랑 한 번만 했어요. 우연히 한 번 중개만 했더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번은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별의 실익 나옵니다. 시험 100%입니다. 무등록 중개는 처벌되지가 않는데 무등록 중개 업은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마구 하는 거예요. 의뢰받고 복역받고 직접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얘는 깜빵을 갑니다. 어떻게 처벌되죠? 3년 3천 100% 시험 나옵니다. 3천. 자,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개냐 중개업이냐 이거는 꼭 구별을 해 주신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중개 대상 물건이죠. 오로지 부동산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토지부터 나옵니다. 토지는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토지로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대토권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대토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대토권이 뭐예요? 몰라요. 저도요. 술 많이 먹고 토를 크게 놓으면 그게 대토권이 되나 봐요. 부동산 아니잖아요. 그 거래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대토권은 택지가 내 땅이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은 이주자로 이쪽으로 가세요. 이주자 택지를 줄 테니까 그 택지를 받아서 단독주택 짓고 사세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아직 개발되기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번지수가 지번이 있다 없다? 없어. 지번이 없으니까 대토권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도 없다.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민법에서 담보물건 저당권 설정은 필지 단위로 저당을 잡는데 일부 저당을 잡을 수가 없대.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형태는 중개할 수도 없다. 자, 건물입니다. 민법상의 건물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중개 대상물도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을 가지고 비바람을 지속적으로 막고 거주를 하다가 사용 수익을 하다가 이제 초분화로 나올 때 부동산 사무소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나 한동 건물 일부나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민법에서 다 건물이에요. 그죠?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장래의 건물은 분양권을 얘기하는데 분양권은 청약 통장 가지고 청약에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101동배로 당첨이 되면 분양계획을 체결합니다. 그때부터 동과 호수가 특정 선정이 돼버려요. 선정된 동호수는 거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동호수가 선정되어 있지 않는 청약 통장 상태, 청약 통장 상태는 동호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수 없는 거니까 중개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재개발법에 따라서 동호수가 선정된 거예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선정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니까 중개도 가능하다. 자,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판례가요. 세차장 구조물은 주유소 뒤에 기름 넣고 돌아가면은 딱 돌면은 세차하는 데 있죠? 건물을 안 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토지의 정착물에서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하게 되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하고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갖춘 게 있어요. 그래서 명인방 맞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 서로 별개 부동산 독자적인 중개상물에 들어갑니다. 임목 마찬가지고 임목으로서 토지하고 별개로 임목 등기한 거예요. 토지하고 별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등기한 거예요. 등기된 것은 재산의 단체 자체로서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서 거래가 되고 한 개의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래요. 자, 중개 대상물이 되면 요거 넘겨보시면 자, 이러한 물건으로서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거래가 가능할 때 중개 가능하다. 오케이. 자,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다 했을 때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더라. 업재단 OX, X 재단 중에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 들어가는 겁니다. 업재단 X, 항만재단 X, 자동차 X, 선박 X, 항공기 오다 X다 X, 권리금 오다 X다 X예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권리금 X. 자, 행정재산은 행정상 사용되어 있는 재산이니까 시청 건물, 도청 건물, 청와대 건물 이런 것들이요.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돼요. 공유수면 바다천 다 X, 포락지 X. 무주 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다 어디로 갑니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국가 거니까 그 자체로서는 거래가 안 되는 형태거든요. X. 미채굴 광물도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러니까 개인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고요. 법정인 자원 성립. 법률의 규정이니까 X. 유치권의 성립 X. 상속 X. 단 사유하천 개인 땅에 또랑이 흘러요. 사유하천 개인 땅입니다. 공유수면을 허가받고 매립한 땅, 요 개인 땅입니다. 서해 바다를 간척을 해서 메워가지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메운 땅의 일부는 국가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해 주죠. 개인 땅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 개인 땅이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자, 알고 계신 내용 들으시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안 보면 까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기출지문들이 쭉 나오는데 X 위주로만 볼게요. 내용이 워낙 쉬운 파트라서 X 위주로만 봅니다. 1번요. 자, 1번은요. 공신력 제고를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한다. X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죠. 전문성.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함을 재정 목적으로 한다. X.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대요. 업건육. 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래서 적절히 규율한다. X. 자, 그 다음에 3번 O.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4번도 O.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한다. O. 그죠? 자, 5번 보실게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오버하면서 말한다. OX. X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은 관계없이 하면 X. 자, 6번요. 이 법상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그죠? 공인중개사는 뭐였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를 합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영위할 것까지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땡큐 감사. 자, 7번요.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한 자도 공인자법에서 공인자로 본다. X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법 하면 X. 미국에서 딴 자격증은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미국 자격증이 어려울까요? 한국 자격증이 어려울까요? 한국 자격증이 어렵습니다. 미국 자격증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법에 따라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X. 자, 8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X.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 한 자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 오케이. 자격증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복덕방 할아버지는 옛날에 자격증 없이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개공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뒤에가 이렇게 나오면 X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한 자. 자, 그 다음 9번 보실게요.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가 아니다. 개공이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등록을 안 했다면은 개공이가 아니다. 9번은 O가 됩니다. 주의사항. 9번은 O. 오케이. 자, 10번 O. 11번 보시면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X. 그렇죠. 보존은 중개업은 안 됩니다. 개공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오케이. 자, 12번. 중개는 사실행위다. O. 자, 13번도 O. 한쪽만 의뢰받아도 중개 된다, 안 된다? 된다. 한쪽만 의뢰받은 것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자, 14번. O. 교환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O. 자, 15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데 법정지상권이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됩니다? 이전 양도가 돼요. 그럼 이전 양도하는 그 양도 계약, 이전 계약은 중개 대상이 된단다? 그건 되는 겁니다. 거래를 통해서 이전할 때 그 거래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에 해당한다. O. 맞는 말. 15번 O. 자, 16번 보실게요. 타인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16번 다시 봅니다.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자, 그 다음에 가로 연다면, 가로 열고, 금전소비자알선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 가로 닫는다면, 돈 빌려주세요. 은행 가니까 아파트 담보 제필해요. 아파트를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담보 설정해 주니까 돈 빌려줘요.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금전소비자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알선합니다. 알선. 이게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되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득실병이 되는 것을 중개했단 말이에요. 알선. 자, 그 알선 중개를 바로 뒤에서 무엇으로 했대요? 업으로 했대요. 자, 그럼 세 가지 요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 알선을 업으로 했대요.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OX. OOO 해당됩니다. 자,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만이 직업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록한 개공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일반인들은 이거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나이스. 시험에 그냥 무시하게 나옵니다. 자, 17번요. 계속 반복성, 영업성 없이 우연히 꼴랑 한 번 했어요. 우연히 한 번.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OX? X. 업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18번.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를 한 자가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대요. 복비를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
그럼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오브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상태에서 오브로 한 것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된다. OX, XX. 무등록 중개까지만 한 거예요. 얘가 그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된다. X. 자, 19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해서 업을 했어요. 자, 복비 받고요.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하든 어쨌든 업을 했단 말이에요. 보수를 받았다. 이 말에 의뢰받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복비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받았다 그 말에 의뢰받았다는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수 의뢰받고 중개를 어떻게 했다? 오브로 한 거예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 해당이 된다 하셔야 돼. 컨설팅에 부수해서 하든 겸업에 부수해서 하든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소도 운영하시면서 자격증도 취득해서 중개업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탁물 의뢰받으면서 드라이 해주세요. 의뢰받으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오케이. 부수해서 부동산, 아파트 의뢰받아서 중개한 것도 중개업 한 거 맞나요? 맞는 거예요. 그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지급적으로 했다면 중개업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20번에 대토권이에요. 대토권. 이주자택지를 공부하신 대토권은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OX, X, 20번 X. 자, 21번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X. 자, 22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O. 23번 특정된 동호수 정해서 분양계획 체결됐는데 맨 앞에서 아직 완공은 아직 안 됐대요. 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돼 있죠. 그래요. 중개 대상으로 해당된다. O 맞는 말. 24번 OX. 그렇죠.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 예정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될 수 있는 우선적 지위, 청약 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상태의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X. 자, 25번. 명인 방법 갖췄어요. 될 수 없다. X. 된다. 그죠? 26번. O. 소유권 보전 등기한 수문의 집단. 자, 26번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다? 입목이라고 합니다. 입목이니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O 맞는 말. 자, 그 다음 27번 갈게요. 27번.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다. 권리금이죠? 27번 X. 28번도 뭘 얘기합니까? 권리금이에요. X. 29번 선박 중개점을 해당한다. X. 30번 공용이 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잖아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공용이 폐지되지가 않았대. 폐지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무슨 재산으로 쓰고 있다? 공용으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맞는 말이 되겠어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총칙 부분을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제도하고 교육제도하고 요 시험제도 관련해서요.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시험제도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한 문제,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 이거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교육제도가 몇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4종류.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이 되어질 때 직무교육. 오케이. 그 다음에 개나 소나 다 봐줄 수 있는 것이 사고 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종류 4가지.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시험 제도부터 먼저 나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제도. 자, 원칙은요. 누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험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할 시 원칙입니다. 시도지사. 자, 그러면 시도마다 다른 날에 다른 문제 가지고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역별로 원칙대로 시행하면 지역별로 다른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쉬운 지역은 문제가 쉽게 나오고 어려운 지역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칙대로 못 보고요. 예외적으로 어떻게 본다?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같은 날에 같은 문제 가지고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원래는 바쁘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하고 있어요. 협회나 대통령이 지원하는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어디에다 위탁했더라? 산업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국장이 시행할 때는 뭐를 거쳐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쳐야 돼요. 국토부에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인데요. 어마무시하게 시험 나옵니다. 시험은 다 볼 수 있는데 딱 2명이 못 보는 겁니다. 자격이 취소된 적이 있다. 그죠? 몇 년간? 3년간. 자, 또 한 명이 부정행위 컨닝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당해 시험은 무효 처분되고 몇 년간? 5년간 시험 볼 수가 없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2명 빼고 나면은 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미성년자 다 시험 볼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응시 자격, 연령 국적 제한 없는데 딱 2명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격증 교부 관리. 자격증은 누가 줍니다? 시도의사가 줘,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교부하고 그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준 자격증은 내가 관리한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그 자격증을 끝까지 관리합니다. 준 자가 취소도 하고 뺏어도 가고 반납. 준 자가 자격 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 준 자가 또 재교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자격증 양도돼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빌려줬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시험은 반드시 나와요. 자격 취소되었다. 자격증을 빌려줬다. 자격 취소 플러스 형벌은요. 1년 1천.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되고 형벌은 1년 1천.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되고 형벌은 1년 1천. 오케이. 자, 3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의를 써서는 안 돼요. 했다면 처벌이 됩니다. 아닌 자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벌됩니다? 1년 1천으로 처벌되고요. 자, 판례가요. 대표라는 말은 유사한 명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표현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교육제도 먼저 나오네요. 교육제도. 교육이 몇 개가 있다? 4가지. 자, 보존이 되고자 할 때 직무교육부터 볼까요? 보존이 3번째 칸에 밑에 가면 직무교육 나옵니다.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이다? 직무교육, 바리스타 교육, 커피 타고 하시는 분이니까 보존이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서너 시간. 바리스 3글자, 바리스타 4글자. 서너 시간. 고용되고자 하기 몇 년 이내 받는다? 1년 내에. 오케이. 누가 합니까?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직업윤리. 커피 탈 때 약 타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커피에 침 뱉지 마라. 그런 거. 자, 그러면 보존 이외의 자가 되고자 합니다. 보존 이외의 자. 보존이 아니신 분, 개공, 사장님, 소공, 경영진들, 분사무소 책임자. 그러니까 보존이 아닌 자가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실무교육,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되고자 하기 1년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 담당 시도의사가 계약서를 쓰는 쪽이다. 그 개념이니까 전문적인 법률 지식,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해서 자, 시간입니다.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하 봤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빨, 셀이, 이렇게 이빨이 쉐리 하도록 꽉 깨물고 받는 겁니다. 자, 실무교육 안 받았어요? 개공 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보존하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도 못 되고, 소공도 못 되고, 경영진도 못 되고, 임원, 지점장도 못 돼요. 책임자. 오케이.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지 위에로 전문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법은 계속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개정법 위주로 해서요. 법제도의 변경상 바뀐 법 위주로 해서 전문 교육을 또 받죠. 재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 자, 시간요. 4번의 시간은 몇 시간 한다? 12시간 이상 16시간 해야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빨의 숫자가 윗니빨 12개, 아랫니빨 16개. 2개 다음에 이빨의 숫자. 자, 연수교육 받으세요. 시도의사가 계속 통보를 해줘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해주는데 2년 다 돼가요. 연수교육 받으세요. 이거 안 받았어요. 얼마 이하 과태료예요? 500. 왜 500이라고요? 교육받으러 오세요. 교육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500 이하 과태료를 때리게 됩니다. 이 과태료 누가 때립니까? 시도지사가 때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존이 되고자 할 때 직무교육, 보존 이외에 되고자 할 때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으면 2년마다 무슨 교육 받는다? 연수교육.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고 예방교육인데, 사고 예방교육은 한마디로 개판이 개판. 개나 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합니까? 필요할 때.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교육이 뭐다? 사고 예방교육. 자, 예방교육에서 포인트가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데요. 개나 소나 등을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때. 자, 포인트가요. 예방교육 하려면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10일. 요 10일은 왜 10일이죠? 사고 예방이니까. 예방, 일방.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바리제이션. 자, 뒤에 있잖아요. 일단은 등록 결정 쉬었다 할 텐데. 자, 6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6페이지에 가보시면 문제가 있죠. OX 지문요. 요거 몇 개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예. 자, 6페이지로 가보십니다. 6페이지에 1번 나와요. 자, 6페이지에 지문입니다.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OX, X죠. 자,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하는 원칙입니까? 시도지사.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되죠. 오케이. 1번 X. 자, 2번 O. 3번 보실게요. 미국 국적 가진 자는 시험 명시할 수 없다. X. 국적과 연령에 제한이 없거든요.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 하시고. 자, 4번요. 시도의사 합격자 결정 공고나고 몇 달 내에 자격증 줍니다. 한 달 내에 주는 건 맞습니다. 한 달 내에 자격증 주는 건 맞아요. 오,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쭉 줘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격증 양도대여는 처벌이 되는데 양도대여로 처벌되려면 판례에서 두 가지를 요건을 합니다. 빌려준 자는 빌려주면 일을 할 거다. 이것을 알면서 빌려줘야 돼. 알면서. 선이냐 악이냐 하게 되면 악이. 빌려주면 일할 거다. 이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이고 빌려받은 자는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양도대여, 양수대여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빌려만 놓고 중개업무 수행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5번은요. 빌려주었다. 양도대여란 빌려주면 행세하고 일할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양도대여. 자격증 빌려줬거든요. 자격 취소 플러스 1년 1천입니다. 오케이. 자, 7번요. 다음 페이지 7번에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없는데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유주, 그 다음에 직함을 대표라고 쓰세요.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라는 말을 쓰면 된단다? 안 돼요. 대표라는 말을 쓰면 유사명칭이라고 볼 수가 어머나 없다. X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라는 말은 유사명칭에 들어간다는 거.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이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쉽게요 이제. 힘드셨죠? 괜찮아요.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